되셨나요? 네. 됐나요? 오케이. 자. 자, 일어나세요. 네. 이분이 이제 합격하시면요, 저희 이제 캐리커처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합격하신 분들 여기다 하게요. 이분이 이렇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이 단시간에 그 10분 정도에 이렇게 깊이 잠을 드시는 분은 이분이 되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친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보시면, 이제 첫 장부터 이제 보시겠습니다. 첫 장부터 이제 보시면, 프리마 프리치 케이스라, 보시면, 프리마 프리치 케이스가 되기 위해서는 원고는 반드시 다음을 증명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프리마 프리치 케이스는 열어놓으세요, 아예. 열어놓으셔도 됩니다. 네, 열어놓으세요. 상대방의 반증을 들고 나오지 않는 한 승소가 될 것 같은 소송 사건을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어떤 거냐면 구속 요건에 해당하면 무조건 anyway 그 배럴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반증이 없으면 디펜스가 그래서 모든 것은 다 구속 요건을 배우신 다음에 맨 뒤에 디펜스를 배웁니다. 오케이. 그래서 act by defendant 그렇죠. 디펜던트에 의해서 피고에 의해서 anyway 행위가 돼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근데 피고가 디펜던트가 직접 해도 되고 다른 사람이 시켜도 상관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 게 이제 에이전트를 이용해도 상관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인텐트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스페시픽 인텐트가 있고 제너럴 인텐트가 있다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스타벅스 케이스를 생각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트랜스퍼드 인텐트라는 거는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를 배럴리를 범하려고 불피를 던졌지만 그 사람이 딱 피해서 뒤에 있는 사람을 맞았다. 그 뒤에 있는 사람에 대한 나는 인텐트가 없었다. 그렇죠? 그런데 앞에 있는 사람을 맞추려는 인텐트가 트랜스퍼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트랜스퍼 인텐트라고 보면. 근데 트랜스퍼 인텐트가 인정되는 게 다 인정되는 건 아니다. 뭐다? assault battery, false imprisonment, trespass and trespass charge에서만 이 트랜스퍼 인텐트가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ordinary한 sensitivity를 가진 사람이 anyway ordinary한 sensitivity. 제가 그 스펠링을 잘 까먹었습니다. 오디너리한 센서티비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준이 되는 거지, 하이퍼 센서티비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를 탔는데 버스가 흔들렸어. 근데 여자가 확 넘어지려고 그랬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돼? 허리를 딱 감아서 어떻게 돼? 딱 잡았어요. 근데 갑자기 그 여자가 어딜만적으로 따기를 딱 때려버렸어요. 돼, 안 돼?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되죠. 그렇죠? 그러한 사람이면 결과적으로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배럴리 소송을 건 거예요. 내가 넘어진 사람을 딱 잡으려고 허리를 딱 감았는데 얘가 배럴리 소송을 건 거야. 배럴리 또 소송을 걸고 뭘로 또 소송을 걸겠어요? 여자면. 여자든 남자든. 그래서 섹슈얼 어서트 뭐 이런 걸로 소송 걸 수 있어 없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여자는 하이퍼 센서티비티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디너리 센서티비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상황에서는 배럴리로 소송을 걸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기준은 어떻게 돼? 오디너리한 센서티비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anyway 판단의 기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그런데 이거는 아니야. 하이퍼 센서티비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줄을 알았어. 알고 그걸 이용해 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돼? 그건 어떻게 돼요? 죄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무슨 말? 얘는 깜짝깜짝 잘내는 거 내가 알아.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어떻게 돼? 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얘는 그러면 깜짝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돼? 너 자주 넘어져. 그걸 알고 있어. 그런데 그걸 어떻게 역이용해 버려. 그건 돼, 안 돼? 죄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예외는 있지만 anyway ordinary sensitivity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지 hyper sensitivity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 우리가 할로윈 데이 며칠이죠? 할로윈 데이 10월 마지막 주? 세 번째 주? 독립기념일은 며칠? 7월 4일. 이거 어떻게 알았죠? 경화징역은 며칠? 7월 7일. 그렇죠. 음력 7월 7일. anyway, 그래서 할로윈 데이는 10월 31일입니다. 그렇죠? 맞죠? 10월 31일인데 거기서 똑똑하고 여러 좀 뭐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 하는데 얘가 어린애가 딱 문을 열었는데 어린애가 장난감 권총으로 money or life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money or life. 뭐,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아주머니가 뒤로 물러서다가 어떻게 돼요? 엉치표를, 넘어져가 엉치표를 뿌려졌다. 이건 어떻게 돼? 배럴이, 그러고 나서 배럴이 소송했겠죠? 그쵸? 그럼 이거 배럴이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저는요, 여러분들 긴장 안 해도 되실 게 항상 50-50만 얘기합니다. 그렇죠? 사지선다가 아니라 항상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저는 여성분들한테 질문하지 않습니다. 여성분들한테 질문했다가 삐지면 저 안 봅니다. 그죠? 그래서 안 내고. 그 다음에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절대 어떻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저보다 연배가 있으시거나 여성분들은 제 질문에 별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죠? 물론 액면가는 제가 여기서 최고로 높습니다. 그런데 제가 anyway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 이건 안 된다라는 얘기야. 왜? 시츄에이션 할로윈 데이야. 그 다음에 띵똥띵똥 했어. 그리고 어린애가 장난감총을 가지고 money or life 이렇게 했다고 해도 깜짝 놀라가지고 뒤걸음질 엉지표가 다친다는 거는 그 사람이 ordinary sensitivity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하이퍼 센시티비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어떤 게 시험 문제에 잘 나올까를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게 거의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문제가 아무리 뒤틀려 나온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anyway 맞힐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많이 틀지도 않습니다. 여기는 살짝 틀으면 틀었지 거의 정직하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건 뭐냐? No incomplete defense in intentional tort라는 건 뭐냐면 내가요 할머니네 집에 갔어요. 이게 케이스가 제일 이웃집 할머니네 집에 갔어요. 그 5살짜리 애가. 근데 5살짜리 애가 저 어디 가신 줄 알고요. 깜짝 놀랐잖아요. 대답을 잘해주시는 분은 이것만 받고 그냥 가신 건지 소송하려고 그랬잖아. 반환 소송 이런 거. 그렇죠? 우리 월요일이 끝날 때까지입니다. 계약 기간은. 이걸 받으신 강의 끝날 때까지. 네. 그래서 anyway, 옆집 할머니네 집에 갔어요. 옆집 할머니가 5살짜리가 아주 장난이 아주 심해. 그래서 할머니가 맛있는 거 차려주고 그리고 저녁 먹으러 앉으려고 그랬는데 할머니 의자를 확 빼버렸어. 할머니가 앉으려다가 확 빼니까 어떻게 돼요? 넘어져가지고 엉치표가 다쳤어요. 이게 실제 케이스입니다. 이게 배럴이 인텐셔널 토치볼 때 배럴이 처음 케이스를 이걸 많이 가리키는데 그게 지금은 너무 오래돼서 그게 옆집 할머니인지 우리 할머니인지는 잘 기억은 못하지만 anyway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확 빼버렸어. 엉치표가 다쳤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anyway 얘를 상대로 배럴이 소송을 했어요. 돼 안 돼? 5살짜리 애야. 배럴 소송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면 이렇게 길게 안 얘기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벌써 제 그 수업 방식인지 아신 거예요. 그렇죠?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incapacita는 결과적으로 디펜스가 될 수 없다라는 건 마이너 같은 거. 마이너, insane person 이런 게 incapacita거든요. 그건 디펜스가 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5살짜리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 배럴리로 소송을 당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미국은 어떻게 소송이 상당히 어떻게 돼요? 범람한 겁니다. 심지어 부모가 자식을 때려도 자식은 부모를 상대로 어떻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패밀리 이뮤니티는 없다라면 인트라 패밀리 이뮤니티는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식구라고 하더라도 훈육의 목적으로 때렸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배럴리로 자식이 부모를 소송할 수 있다라는 그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무슨 집안? 콩가루 집안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민 가가지고 우리는 훈육한다고 치고 어떻게 돼? 종아리 걷어! 그러죠? 흔히 있을 수 있잖아요. 종아리 걷어! 걷었어! 때렸겠죠? 근데 갑자기 어떻게 돼? 아침에 애를 학교로 보냈는데 2시간 후에 경찰이 우리 집에 들이닥쳤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내가 때렸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훈육의 목적이지만 배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선생님들이 와치를 합니다. 특히 동양인 사람들은 맞고 왔나 안 맞고 왔나 종아리도 보고 이게 보이는 거를 이렇게 육안으로 판단을 해요. 그래서 맞고 왔으면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래서 오면 당연히 어떻게 돼? 양육권을 뺏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잡아가. 그리고 뭐 내야 돼? 풀려나? 보석금 내야지 풀려납니다. 풀려나. 그 다음에 애하고 엄마하고 따로따로 할 때는 보호시설에 놓습니다. 그 다음에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이민 초창기에 가셨던 분들이 이런 일이 상당히 좀 비일비재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야, 엄마 저 마실 갔다 올 테니까 너 혼자 밥 먹고 있어? 그러고 가죠. 미국에서는 그럼 돼, 안 돼?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LA 가면 H마트
H마트라는 게 있습니다. H마트, 뭐, 이렇게 한남체인 이런 게 있어요. LA 가면. 그래서 한남체인에서, 3살짜리 애를 카시트에서 했어요. 여름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타고 다니는 7인승 밴이 있습니다. 뭐죠?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많이 타고 다니는 밴이 일본 차인데, 오디시라는 게 있는 거죠. 외국생활 좀 하셨네요. 그렇죠? 오디시 아니면 세도나인가? 뭐 우리나라 차도 있고 여하간 그랬습니다. 그걸 타고 다니는데 했는데 깜빡하고 지갑을 계산대에 넣고 온 거예요. 그런 적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애를 다시 카시트에서 풀어서 데리고 가서 가야 되는데 잠깐 갔다 오잖아. 그렇죠? 야, 너 여기 있어. 꼼짝 말고 있어. 그 더운데 차 닫고 문 닫고 꼼짝 말고 있어. 그래서 갔다 왔어요. 한 1분인가 2분 걸렸어. 근데 미국은 어때요? 신고 정신이 투철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마트의 주차장은 썸타임 경찰들이 상주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강도 사건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경찰이 딱 와서 어이구 혼자 있네. 엄마 어디 있니? 엄마 저기에서 지갑 놔두고 가져왔는데 그래? 저희가 네 엄마야? 네. 수갑 탁 데려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그런 게 이제 문화 차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anyway, 인컴패시티가 이거 인트라 패밀리 이뮤니티가 없다. 그래서 가족 간에도 배럴리가 된다. 나이가 어린다거나 anyway 정신이 오락가락 한다는 것도 디펜스가 될 수 없다. 이게 가끔씩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배럴리 한번 보십니다. harmful offensive contact with a plaintiff person, intent and causation. 그렇죠? 우리가 offensive라는 거 내 몸에 허락 없이 손대는 것을 얘기한다. contact는 두 가지가 있다. direct하고 indirect가 있다. 그렇죠? 우리 옛날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 뭐 줬어요? 학교에서 급식 줬죠. 급식 주기 전에 1교시 끝나고 뭐 줬어? 우유, 그렇지? 우유 줬어. 그렇지? 우유 먹어 안 먹어? 바로 먹으면 차가워. 그럼 어떻게 돼? 책상 밑에 넣어놔. 그렇죠? 넣어놓으면 장난 잘 치는 남녀 학생들이 거기다 뭐 넣어? 거기다 뭐 넣어요? 우유에다가 주사기로. 이런 거 안 해보셨어요? 설사약 같은 거 타가지고 주사기로 그 우유에 안 넣나? 에? 넣지 않나? 넣었어. 근데 그걸 마셨어. 배탈이 났어.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화장실 했어. 배럴이 아니야. 배럴이다라는 거 보시다. 인다이렉트 배럴이라는 거. 오케이? 그러면 조금 야하게 성관계를 했어. 여자랑 남자랑. 동의하에. 레이비 아니야. 레이프야 아니에요. 왜 이렇게 심각해? 성인이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어. 레이브예요? 레이비 뭔지 모르구나. 레이프. 강간. 강간이에요. 영어를 모르시는 거 아니잖아요. 강간이 아니야. 아니죠. 그렇죠? 근데 성병에 올랐어. 배럴이 아니야. 이 문제 나온다니까요? 강간은 아니야. 동의를 했으니까. 근데 성병에 올랐어. 여자가. 여자의 성병은 거의 90% 이상이 남자를 통해서 합니다. 성병이 아니야. 성병이 아니야. 배럴이 아니야. 여자가 성병에 걸렸어. 배럴이 아니야. 왜요? 쑥스러우세요? 배럴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왜? 동의하지 않는 게 옳마 같잖아요. 그래서 항벌 했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건 배럴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이런 게, 그러니까 기본 개념을 잘 아셔야 되고, MBA 문제를 풀 때 우리가 배운 거 이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항상 구성요건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harmful offensive면 첫 번째부터 해가지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뒤죽박죽하게 생각하시지 않으셔야 된다. JD를 가셔가지고 LLM을 가시고 요즘은 옛날에는요 LLM 나온 그러니까요. 네. 좀 꺼주세요. 네. 네. 그러니까 요즘은요 옛날에는 LLM 입학하잖아요. 안 묻습니다. 왜 안 묻겠어요? 소크라테스 메소드인데 왜 안 묻어? 왜 안 물어? 하면 한 22분 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JD 애들이 난리가 납니다. 1학년 과목을 듣고 있는데 왜? 얘네는 비싼 돈 주고 왔는데 갑자기 검은 머리가 딱 시켰는데 질문도 다 못 알아듣고 이러면 환장하잖아요. 왜 비싼 돈 주고 왔는데 그러니까 안 물었어요. 근데 요즘엔 다 묻습니다. 저희 때 이거 항상 내가 꼭 하는데 저희 때 우리는 LLM 갔어. 우리 영어 잘 못 듣잖아요. 말도 잘 못 하잖아요. 우린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한 5분 걸리잖아. 1형식, 2형식, 3형식 막 집어넣고 이지냐 아냐. 그렇죠? 이게 많이 걸려서 우리는 근데 LLM 가면 수강 신청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교수가 질문하느냐 아니냐요.
그렇죠. 그게 다 알아. 다 알아. 선배들한테, 이 컨트롤, 이 유명한 교수라며. 이 교수한테 듣고 싶습니다. 그래? 유명하지. 연락 물어봐. 괜찮겠니? 괜찮겠? 너 그리고 이 교수한테 듣는 거 너 다 이해할 수 있겠니? 우리는 안 물어보고 편안한 수업을 찾습니다. 그래서 제가 편안한 수업을 찾아서 들어갔는데 앞에 있는 그 교수가 너무 필이 받은 거야. 첫째 시간에. 막 필이 받으니까 갑자기 딱 찍더니 그런 거야. 야, 니네도 드램샵 액트라는 법이 있니? 없니?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봐 그랬어요. 설명해봐 그랬어. 그러면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당황한 거예요. 야, 이거 뭐야? 우리 안 묻는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선택한 건데 왜 나한테, 검은 머리한테 왜 질문하는 거야 도대체? 근데 이 사람이 너무 당황하니까 뭐라 그럴게요? 뭐라 그럴게요? 노라 그러면 싸가지 없이 보이잖아. 교수한테. Yes. 딱 그런 거예요. Yes. 설명해 보라 그랬는데 질문은 있느냐 없느냐 아니라 설명, 없으면 왜 그렇게 하는지 설명을 해보라 그랬는데 Yes.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엄청나게 당황했겠지만 누가 더 당황했겠대요? 뒤에 있는 한국 사람이 더 당황한 거야. 야, 이거 드랍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이 교수 왜 이러냐. 그죠? 그래서 나중에 형님 왜 예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던 야 노라 그러면 어떡하냐. 싸가지 없어 보이잖아. 예스라고 했다고 그랬는데 아니, 그런 겁니다. 예. 그런 사람이 말도 못해. 글도 잘 못해. 듣지도 잘 못한 사람이 LLM을 딱 졸업하고 딱 오는 거예요. 딱 와서 야 I passed the New York by exam. 딱 이러면 어떻게 돼요? 서프라이즈일까요? 샥이지, 샥. Really? 정도가 아닙니다. 엄청 말도 못해, 글도 못해, 잘 알아듣지를 못하는데 시험은 패스하고 온 거야. 그러고 와가지고 뭐야? 뉴욕 바이 이그제미네이션부터 해서 뉴욕주 변호사래. 걔네들은 어떻겠습니까? 네이티브 애들도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시험에 엄청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카데미가 버티는 거야. 그죠? 그런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보시면 인텐트 있고 and contact plentiful. 그래서 plentiful person. 그래서 케이스가 중요하냐 안 하냐 이런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케이스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케이스 중요한데 케이스 한 20만 개 읽어야지 이 책에 나와 있는 룰을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케이스는 직접적인 시험에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왜? 문제 한 문제가 다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케이스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게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케이스를 읽지 마라? 시간 나면 읽어라. 왜? MPT나 PT에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항상 뒤에 두 가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부터 읽어라. 그래서 만약에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바는 PT라고 해가지고 퍼포먼스 테스트가 있는데 그 기출문제가 다 있습니다. 거기 안에는 케이스가 다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부터 꾸준히 읽으셔야 됩니다. 오케이? DC나 뉴욕바를 보시는 분들도 꾸준히 MPT를 읽어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케이스를 읽더라도 일단 6법을 다 한 다음에 케이스를 읽는 게 좋습니다. 왜? 룰을 알아야지 케이스를 읽지. 안 그러면 읽기가 상당히 힘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설트 보시면 reasonable apprehension이요. 그렇죠? 뭐에 대한 immediate battery에 된다. 그래서 intent causation damage는 그게 아니야. 봐. 언로드 건 케이스라는 건 뭐냐면 나는 이게 총이 장전되지 않는 걸 알아. 근데 어떤 A라는 사람이 내 친구가 지나갔어. 그래서 야 손 들어 그랬어요. 근데 걔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손 들었어. 그럼 걔는 왜 나를 상대로 어설트로 소송을 할 수 있느냐는 얘기야. 있다 없다. 총에는 총알이 없어. 내가 장난치려고 내 친구를 상대로 야 손 들어 그랬어요. 깜짝 놀라서 손 들었어. 그러면 내 친구는 나를 향해서 어설트로 소송할 수 있다 없다. 총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다 없다. 있다라는 얘기야. 무슨 말이야? 왜? immediate나 battery에 대한 reasonable한 apprehension만 있으면 되지 총알이 있고 없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걔가 느끼기엔. 그래서 intentional torture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defendant의 의도에 상관없이 플랜티프가 그걸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나는 총알이 없는지 알아. 그렇기 때문에 immediate battery가 발사되지 않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 상대편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몰라. 진짜 총이야. 총알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immediate battery에 대한 reasonable한 apprehension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합리적인. 그 총알이 있든 없든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거 모르고 있었잖아. 그런데 내가 장난을 하는데 나는 그전에도 장난을 했었어. 무슨 말이야? 그전에도 장난을 했기 때문에 얘는 총알이 들어있어. 총알이 들어있는데 내가 얘한테 엄청나게 장난을 많이 했어. 총알이 없는 총으로. 근데 실질적으로 총알이 있었어. 그래서 야 손 들어 그러니까 에이씨 그만해. 어설트 아니야. 아니에요. 왜?
이미디어트의 배럴에 대한 리저널 오퍼레이션이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차이를 좀 잘 아셔라. 왜? 디펜던트가 내가 계속 그전에도 장난했기 때문에 총알이 있든 없든 아니 왜? 없는 총알인 줄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미디어트의 배럴에 대한 리저널 오퍼레이션이 없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언로드 건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봐봐. 우리가요, 항상 배럴이면 배럴이, 어설트면 어설트 이렇게 배우면요, 배럴인 배럴에 대해서만 풀리 포커스하고 어설트는 어설트에 대해서만 풀리 포커스 해가지고 다 배우고 나서는 배럴이하고 어설트하고 헷갈려 버려요. 무슨 말이냐? 그래서 배럴이하고 어설트의 차이점이 뭔지 이거를 잘 알으셔야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 배럴이하고 어설트의 차이점은 뭘까? 일단 대표적인 게 하나는 뭐야? 한 단어로 이미더스입니다. 그렇죠? 즉각성이 배럴을 요구하지 않아. 즉각적으로 때려도 되지만 왜? 다이렉트 컨택트는 즉각성이 있습니다. 그죠? 내가 빵 때려버리면 눈 멍드니까. 그렇죠? 하지만 인다이렉트 컨택트는 즉각성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솔트와 배럴의 대표적인 차이점은 뭐냐? 즉각성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미더스. 그래서 배럴에는 아니면 이미더스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어솔트는 반드시 뭐야? 즉각성이 있어야 됩니다. 즉시 그때 즉각적인 배럴에 대한 리저너블 오퍼레이션이 있어야지 그 이후에 그 즉각성이 없는 상황에서 리저너블 오퍼레이션은 있을 필요가 없다. 있을 수도 없지만. 오케이? 그래서 항상 비교를 해 나가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false imprisonment. false imprisonment 이거 우리가 한국말로 감금입니다. 감금. 자, 우리가 비행기를 딱 내렸어. 제일 먼저 가는 데가 어디예요? 비행기를 이제 도착지 LA에 딱 내렸어. LA라고 해. 캘리포니아라고 해. LA에 딱 내렸어요. LA 몇 시간 걸려? 11시간 정도 걸리던 것 같은데 요즘 좀 빨라진 것 같습니다. 예, 11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걸리는데 12시간 걸릴 수도 있다? 맞바람 불었을 때. 그쵸? 맞바람 연착되거나 anyway. 근데 LA 공항에 딱 도착해서 그럼 어디로 가? 어디로 가죠? 담배 한 대 피우셔야죠. 그죠? 흡연실로 가든지 아니 화장실로 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어디로 가요? 출국장? 그죠? 짐 안 가져가? 그렇죠. 그래서 배기지 클레임으로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짐을 찾으러 갑니다. 근데 짐이 안 나와. 제일 짜증 나죠. 왜 짜증 날까? 짐을 잊어먹은 것보다 내 짐이 잊어먹었다라는 걸 영어로 하기가 제일 짜증 나. 무슨 말인지 알죠? 그거 상황을 설명해야 돼. 내 짐이 연락한데 짐이 2개고 그럼 뭐 색깔이 어떤 거냐? 내용물이 뭐 들어가 있냐? 꼬치꼬치 물어봐요. 그러니까 짐을 잃어먹었다는 것보다도 짐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그게 제일 짜증나. 그렇죠? 그래서 내가 anyway 짐이 안 나오니까 지나가는 그 공항에 베이지 클레임 하는 사람한테 내가 그랬어. 야, 너 내 짐이 안 나왔어. 그럼 뭐라 그래? I lost? 아니 나는 아직 I didn't get my baggage.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뭐라 그러냐면 야, 그냥 기다려봐 그랬어요. 그럼 그냥 훅 지나갔어. 나 한 30분을 기다려도 안 나와. 이게 false imprisonment예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30분을 기다렸어. 이게 false imprisoment냐는 거야. 근데 얘는 내가 짐 안 나왔다고 그러는데 얘는 나를 짐을 찾아줄 의무가 있어 없어요? 의무가 있어 없어? 있어. 공항 직원이니까. 무슨 말인지. 그런데 에이씨 기다려봐. 그러고 갔어요. 근데 얘의 인텐트는 나를 false imprisonment 하려는 인텐트를 가지고 있어요? 없어. 하지만 네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내가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제너럴 인텐트는 있어 없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false imprisonment에 해당한다라는 얘기예요. 감금이라는 게 골방에 가다 놓고 때리고 감금 폭행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만 false imprisonment가 아니라 free to go 할 수 없는 내가 자유롭게 free to go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면 이게 false imprisonment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bounded area에 한정이 있어 없어? 한정이 없어. 무슨 말이에요? 확 트인 곳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free to go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면 결과적으로 false imprisonment라는 이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거 이외에는 안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false imprisonment. 이게 IIED라는데 봐보세요.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입니다. 이것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IIED,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입니다. 수요일 날도 하고 금요일 날도 하는데 다 참가하셔도 되는데 수요일 날만 예를 들어서 참가했다. 괜찮습니다. 어차피
앞에 부분 제가 리뷰해 드립니다. 오케이? 그리고 물론 여러분들은 그럴 필요가 없지만 그래서 다 나오셔서 하셔도 됩니다.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자 구성 요건은 extreme and outrageous conduct여야 돼. 그렇죠? 심각한 anyway 극단적인 행동에 의해서 severe emotional distress를 내가 느껴버렸어요. 그 다음에 인텐트가 또는 레클리스. 인텐트는 여기서는 스피시픽 인텐트를 얘기합니다. 또는 레클리스라는 건 이게 제너럴 인텐트야. 그러니까는 스피시픽 인텐트가 있어도 되고 제너럴 인텐트가 있어도 상관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토르츠는 다 뭐다? 제너럴 인텐트라고 보시면 되고 제너럴 인텐트 안에 스피시픽 인텐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거 어떤 거냐면 돈을 안 갚아.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받죠? 요즘 강남 지역에 밤낮으로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뭐가 휙휙 날라오잖아요. 그렇죠? 휙, 두 가지 중에 하나야. 하나는 뭐야? 그렇죠. 일수. 그렇죠. 또 하나는 뭐죠?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그렇죠. 그거잖아.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거잖아요. 일수야. 일수에도 내 돈이 급하면 이게 보여요. 걔네들이 미쳤다고 안 볼 거 휙 뿌리지 않거든. 돈이 급하면 꼭 그런 것만 보여요. 일수 딱 해서 전화를 걸었어. 일수? 네, 알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돈을 안 갚았어. 근데 강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돼? 돈을 안 갚으니까 여기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어떻게 돼? 빵 치더니 야 김 변호사 너 돈 안 갚아?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모멸감을 느끼겠죠? 그렇죠? 나도 그래도 강의하는 건데 여기 다 있는데 나한테 돈 아무리 안 갚다 그래 조용히 전화를 좀 해주시면 되지. 그렇죠? 빵 치더니 돈 안 갚아? 강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다? extreme and outrageous conduct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난 severe emotional distress를 느끼겠죠. 모멸감을 느끼겠지. 그렇죠? 그것을 모멸감을 느끼게 하려는 스피시픽 인텐트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IID가 이게 중요하다. 제3자의 IID는 뭐냐면 이것만 하고 끝낼게요. 제3자의 IID는 뭐냐면 우리가 아들이 매일 돈 뜯기고 다니는 거야. 그렇죠. 돈 뜯기고 다니니까 엄마가 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학교가 이렇게 딱 있어. 10층에 엄마가 딱 있어. 학교 가는 길이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하냐. 엄마가 내가 10층에서 지켜볼 테니까 아들아 걱정하지 마. 너 가. 학교. 그래서 학교를 갔어. 아들이. 근데 아들이 갔는데 골목 10층에서 다 보이니까 골목에서 3명이 아들을 가지고 또 돈 뜯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겠어요. 3명이. 돈 줘. 그러니까 없다 그래. 없다 그러면 뭐라 그래. 뭐라 그래요? 그렇죠. 10원에 한 대다. 그렇죠. 10원에 한 대다. 수요일날도 나오실 거죠? 네. 아니, 10원에 한 대다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엄마 그럼 가만히 있겠어? 뭐라고 그랬겠어요? 소리 지르겠지? 야, 인석들아! 왜 내 아들 그러냐?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돼? 엄마를 딱 본 거야. 엄마를 딱 보고 씩 웃으면서 아들을 빵 때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럼 엄마 어떻게 돼? 진짜 미칠 것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가 얘네들을 상대로 제3자의 IID를 소송할 수 있느냐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배럴이 안 되잖아. 어솔트 안 되잖아. 그렇죠? 자식을 상대로 한 거니까. 그 다음에 false imprisonment 안 되잖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IID로 가능하느냐? 가능하다라는 얘기야. 하나는 뭐냐면 구성 요건이 있는데 하나는 close한 relative 해야 돼. 엄마하고 아들이니까 상당히 close한 relative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anyway 그 현장에 있어야 돼. 근데 현장에 있는 거 룰은 bystander 룰이야. bystander 룰. 그 다음에 존 오브 데인저야. 존 오브 데인저. 이런 적지 마세요. 다 있으니까. 존 오브 데인저는 바로 사고 현장에 같이 있어야 됩니다. 바이스탠더 룰이라는 건 뭐냐면 사고 현장을 넓게 봐. 그러니까 10층까지도 있어도 상관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바이스탠더 룰이야. 그러니까 봐. 첫 번째 얘랑 플랜티프하고 클로즈한 relative가 해야 돼. 엄마니까 클로즈한 relative가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사건 현장이 있어야 돼. 바이스탠더 룰이니까 어떻게 돼? 넓게 보죠. 사건 현장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들이 디펜던트가 얘네들이 엄마가 지켜보는 거를 인지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 다 만족하죠? 얘 이놈들아! 내 아들 뭐라고, 왜 가만히 줘? 그러니까 씩 보면 웃으면서 애를 꽝 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엄마는 직접적으로 얘네들이 엄마한테 뭔가를 하려는 이모셔널 디스트레스를 느끼려는 의도는 없었지만, 그렇죠?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때요? 엄마는 얘네들한테 어떻게 돼? 제3자의 IID로 소송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은 열심히 보시죠.
이게 명강사잖아요. 그렇죠? 10시 정확하게. 그렇죠? 원래 명강사는 10분 일찍 끝내줘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수고하셨고요. 뭐 수요일날 금요일날도 나오셔도 되고요. 혹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전화번호 다 알고 있으니까 저한테 문자를 주시거나 내일 전화를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저희 그 가게 강의실에 있을 테니까 들어오셔도 상관없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